주식시장에서 평생 돈 버는 매매 방법 같은 건 환상과 가깝습니다. 항상 시대별로 새로운 매매 방법이나 새로운 고수분이 나오지만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분이 나오고 계속 반복되어 온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주식시장에서 고수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뜻이며 시대마다 돈 버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한 개로 몇 배 먹었다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 혹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수십 개를 매매해서 한 개만 잘 돼도 그 한 개로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에 초보자분들은 남이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스스로 풀어나가야 되는 고독한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혼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고수가 지금 돈 번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의 고수가 앞으로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의 고수라 하더라도 변하는 시장에 적응 못하고 시대별로 돈 버는 방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평생 가기 위한 해결책은 최대한 매매를 안전 위주로 많이 해보던가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안전하게 떼먹을 수 있을까를 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도 시장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롱런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이 걸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을 놀이터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박할수록 돈만 보게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야지라 생각하면서 돈만 쫓는다면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은 이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이 비정상적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이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 붙어가지고 돈 벌 구간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을지를 찾아내는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 초고수분들을 보면 아무리 하루에 20-30%씩 오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매매 내역을 뽑아보면 소수점 뛰기나 1-2% 수익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 30% 오르는 종목에서 20%, 25%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0.5%, 1%, 2% 이런 작은 수익률을 모아서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만드는 것은 자신만의 확실하게 떼는 방법이 있어서 만드는 게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이 그냥 소수점 뛰기를 따라 했다가 한 0.5% 먹고 다음에 마이너스 3% 깎이고 또 다음에 1% 먹고 마이너스 5% 깎이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수익률을 쌓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단타 고수의 차이점이 있다면 단타 고수는 0.1%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뗄 자리를 안다는 겁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수점 뛰기나 1-2% 수익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서 단타를 안 해보신 분들, 장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이 30% 오르는 종목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확실하게 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결과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잘 될 때는 무조건 소수점만 먹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는 제가 매매 영상 가끔 올려드리지만 단타로도 순식간에 5%, 10%, 한 방에 잘 되면 20% 먹는 날이 아주 가끔 오긴 하는데 그 단타로 20%씩 먹는 수익률도 내가 무조건 20%를 먹어야지라 결심을 하고 매매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잘 풀려가지고 얼떨결에 먹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 번 매매할 때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단타 고수분들은 자리를 확실하게 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전 투자 대회 수익률이나 계좌 상황이 모든 것을 답변해 줄 겁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주식시장은
그 시기에 맞는 매매 방법을 잘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평생 가는 것은 역시 거래대금입니다. 앞으로 최소 5년 그 이상 저에게는 평생 갈 것 같은 게 거래대금인데, 제가 500만 원으로 누적 수익금 6억 정도까지 올렸을 때 저에게 그때 우선순위는 거래대금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대금도 보긴 했지만 저에게 우선순위는 그때 수급 매매에서 활용하는 수급이었지 거래대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 1위가 거래대금이라 하더라도 맞는 말인 이 거래대금은 평생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가긴 할 텐데 미세하게 방법이 변하고 교묘해지겠지만 이거 역시 먹을 자리를 찾는 놀이라 생각을 하고 잘 적응하는 사람만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 거래대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거래대금 깡패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제가 이 3단계로 나눌 때 영상을 올려드린 당시가 코스닥에서 하루에 거래대금이 10조 원 정도로 꾸준히 나오던 때였는데 지금은 10조 원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연히 반토막이 났으니까 기준도 낮춰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기준은 첫 번째가 3천억, 두 번째가 7천억, 그리고 세 번째가 1조 원입니다. 3천억은 무조건 관심 종목 분류, 그리고 두 번째 7천억은 매수해도 괜찮다 싶은 거래대금, 그리고 1조 원은 정배열 차트에서 다른 요소들도 괜찮다면, 변동성도 괜찮다면 무조건 매수해도 승부 볼만한 종목,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1조 원의 거래대금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조건은 초대형주는 제외, 삼성전자, 네이버, ETF 등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10조 원 되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래대금 깡패 종목으로 오르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적게는 2천억,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많게는 2조에서 3조까지 있기 때문에 초대형주는 해당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10조 원보다 거래대금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거래대금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당연히 기준을 낮춰가지고 예전은 3천억이었지만 1단계를 2천억 정도로 낮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로 낮추면 될 것 같으며, 세 번째가 한 8천억 정도, 7, 8천억, 이 정도로 기준을 낮추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은 또 새로운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던, 또 공략을 하던 한미글로벌이 있는데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 되어서 더 이상 신경을 쓸 수 없지만, 이제부터 기다리셔야 될 것은 첫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 그 종목을 집중하면서 계속 발라먹을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되는 구간까지 계속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종목을 뽑으라면은 뽑을 수가 있는데, 한미글로벌도 지금 더 봐도 상관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받쳐주고 이런 종목이 양지사 같은 차트처럼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봐도 되지만, 지금부터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새롭게 뜨는 종목을 분류하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종목은 시장이 죽어도 한 종목씩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폭락장이라 하더라도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거래대금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보실 것이고, 당연히 시체 같은 종목에서 단타 매매 해봤자 우리나라 시장이 거래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거래세를 내면서
단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대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분이 거래대금을 보고 있어서 당연히 지독한 것도 많이 나올 것이고 패턴이 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거지만 또 여기서 먹을 자리를 잘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떼거나, 그리고 중요한 게 욕심 없이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소수점 수익이나 1, 2%가 우습게 보이겠지만, 매도한 다음에 계속 날아가면 우습게 보이겠지만 그게 쌓여가지고 계좌를 만듭니다. 근데 무조건 고만 외치고 기준도 없고 욕심만 크면은 결과는 뻔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소수점만 떼라는 게 아니라 그 소수점을 뗄 때 내가 확실한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자리인지 스스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먹은 자리면 소수점 수익은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소수점 뗀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준이 없으면은 한 방에 마이너스 5%씩 날릴 것이니까. 아무리 소수점으로 잘 쌓아도 한 방에 무너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수점을 뗀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종목 계속 몰빵하다가 뭐 대박 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는 막 몇 배씩 먹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큰 돈으로 몇 배씩 먹고서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면은 그게 승자겠지만, 당연히 주식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할 텐데 한두 종목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에 매매를 계속할수록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거래대금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풀어나가는 게 앞으로 트레이딩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기 투자도 힘들지만 요즘 JP 모간이 섞여가지고 프로그램과 함께 단타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결과만 봤을 때 제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란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금요일 시장에 좀 괜찮게 종가를 형성했다면 저는 시간의 거래라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73만 주까지 쌓여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장중에 플러스였다가 한 방에 8만 주를 던져버릴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뭐 던져봤자 잠깐 던지는 척 하다가 또 받아먹으면서 올리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생각과 빗나갔습니다. 만약에 생각 가지고만 매수를 했으면 그대로 물려가지고 한 방에 10% 손실.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믿고 있는 종목에서도 발등 찍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고 욕심 없이 수익을 챙기는 게 꾸준히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